저희 조의 작품명은 뉴트로입니다. 뉴는 청년과 아이를 가리키고 레트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뉴트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이 합쳐져 새로운 세대를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조가 만든 작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일만 위해 살아가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다양한 연령층을 지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쉬어가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이,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이 공간에서 가족과 힐링하며 잠시라도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김광석 거리 옆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대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대구는 쉬어가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작하기 위해 저희 조는 김광석 거리를 탐방하며 대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김광석 거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통행하기 쉬운 곳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지터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회의를 하여 제일 괜찮은 건물 디자인을 선정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건물을 설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원들과 힘을 합쳐 수정해가며 뉴트로나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A동은 청년동으로 설정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단편 영화를 보여드리는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B동은 중장년층을 위한 건물로 전시실과 휴식을 할 수 있는 로비와 카페가 있으며, 이 건물의 특징으로 A동의 필로티와 A동과 B동을 이어주는 다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A동의 필로티는 4개의 기둥이 합쳐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기둥 하나마다 아이,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동과 B동을 잇는 다리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미락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만들게 된 배경은 최근에 김광석 길의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감소함에 따라 저희가 이 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금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김광석 거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제작하기 위해 김광석 거리에 필요한 공간과 주변 대지를 조사하였으며 스케치업, 캐드, 루미온 작업을 통해 건물의 외형과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마이다스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옥상 부분에는 친환경적 태양광 패널과 옥상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통해서 현대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시켜주며 친환경적 공간에서 편하게 소통하고 유대하며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취미생활을 권고하는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이교엽입니다. 저희 조의 설계작은 소외계층의 재사회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저와 타겟인 청년, 노인, 미혼모가 건물 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통계 분석, 시설물 현황 파악,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작품은 계층 간 소통을 증진시켜 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청년, 노인과 미혼모, 청년과 미혼모 간의 관계는 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생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의 재사회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노인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청년의 미숙함을 보완하고 노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미혼모의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청년의 창업에 즉각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 타가소를 통해 미혼모의 육아를 노인이 담당함으로써 미혼모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생산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CDP조 발표를 맡은 이소연입니다. 저희 조 작품의 이름은 Cultural Dynamic Place로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접해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건물의 위치는 김광석거리 입구로 현재 빕스가 위치해 있으며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에는 대지선에서 나와서 건물을 올리고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덜어낸 후에 1층을 일부분을 회전시키고 일부를 덜어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여서 현재 건물의 모양을 완성시켰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을 보시겠습니다. 1층에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카페와 반대편에는 문화체험 공간을 두었습니다. 2층에는 테라스를 포함한 갤러리와 중앙 통로를 지나 2층 규모의 식물원을 두었고 3층에는 독서와 휴식 공간인 라운지 바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의 가장 주목할 점이 인텔리전트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 있는 바이오월은 식물원에 위치해 있으며 공기 정화 시스템, 자동 수처리 시스템, 그다음에 유해물질 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연간 냉난방비의 15%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기술로 전체 에너지 절감 효과를 9%까지 가능하고 환경오염 억제 시스템이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수처리 시스템인데 오수와 하수, 폐수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대략적인 공정표와 공사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단면도와 상세 단면도를 통해 건물의 코어와 커튼월의 접합 부분 루버를 표현하였고 북측, 남측, 서측 인면도를 통해서 건물 전체적인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홍세욱, 설무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이 작품의 이름은 틈이며 김광석길의 부흥, 시장 근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 설계에 앞서 대지 분석을 통해 김광석거리의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 유입이 용이한 대지를 저희 건물의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외의 여러 건물들,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디자인을 조사하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디자인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목적에 맞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공연장, 미술관,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연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비와 공법은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코로나 사태에 발맞추어 자동화, 공기 정화, 환기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배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지역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며 본래 목적에 맞게 김광석길의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부흥과 시들어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캡스톤 발표를 맡게 된 이은송입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건물의 대지는 대구 중구 대봉일동 19-25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상권이 수축된 대구의 광천시장과 예술인과 문화인들 등 사람들이 모이며 문화의 거리가 형성된 김광석거리의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모든 세대를 아울러 연결하고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노인과 청년,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제시해 모든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쉼터, 코워킹 등으로 이용하고 프리마켓도 이용하는 등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을 준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의 건물의 특징은 세 가지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특성을 최대로 이용해 마스터 플랜으로 보았을 때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개방적인 느낌을 들게 하였고, 대지 성과의 평행도 고려하여 더욱 안정감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건물의 느낌을 확장성과 개방성을 중심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피노치 구조를 활용하여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게 하고 건물의 오픈성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층고를 높게 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개방감을 느끼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높은 층고와 더불어 통유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도 개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버를 이용하여 자칫 답답하고 단순해 보이는 건물에 디자인 요소를 주며 길게 늘어진 우드로 공간의 확장성과 개방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풀노치, 높은 층고, 루버를 활용하여 확장성과 개방적인 느낌이 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의 마지막 특징 부분인 세 번째는 두 건물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입니다. 이 중간다리를 통해서 자칫 분리되어 보이는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양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어 건물을 더욱 안정감 있게 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가장 아래층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번 부분인 필로티 부분에서는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합니다. 3번 부분은 코워킹 부분입니다. 4번 부분은 두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다리입니다. 5번 부분과 6번 부분은 전시회와 오피스입니다. 저희 도면입니다. 저희 건물에 사용한 설비 부분입니다. 공정 부분입니다. 구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물의 인사이드 뷰와 입문도어 섹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은 정경입니다. 작품명은 소통입니다. 작품명이 소통인 이유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건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소통하자는 뜻으로 작품명을 소통으로 하였습니다. 김광석 거리는 주로 유효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여행 오는 분들이 대구에 오면 꼭 들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김광석 거리는 사진이나 블로그를 통해 보면 매우 할 게 많아 보이고 거리가 알차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생각보다 할 것이 많고 랜드마크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을 이용해 다양한 연령층과 타지에 오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조화롭게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타겟은 가족 단위와 여행객입니다. 그 이유는 김광석 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의 가수이기도 하며 요즘 젊은 사람들 또한 방문을 많이 하기에 두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1층엔 잔디를 깔아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시 공간으로 분기별로 새로운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구상했으며 3층은 각종 상점을 배치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은 탁 트인 시야와 해방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루프탑 카페를 마련하여 전시를 보고 난 후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층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르지만 결국 방문객들이 즐기고 같이 소통한다는 점에서 건물이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것이 건물의 최종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26째 매팀입니다. 저희는 상업공간의 증가로 문화시설이 부족해진 김광석 거리에 하나의 건물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리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김광석 거리의 이용 인구들에게 이 공간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현장 조사를 하여 대지 분석을 한 후 대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셉에 맞게 용도와 매스를 정하고 도면 설계, 모델링, 판넬 제작, 모델 작업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대지 선정 이유는 김광석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대지가 위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으며 두 개의 큰 도로를 끼고 있어 광고 효과를 내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전략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고민해 봤습니다.
현 사회의 큰 문제점인 환경 오염을 고려하여 우수를 모아서 화장실이나 주변 조경에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3층으로 이어지는 코어 공간을 만들고 이중 외피를 통해 태양광을 차단하고 통풍이 가능하게 하여 환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루프 가든을 설치하여 사무 환경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개 층의 공간을 어떤 용도의 공간으로 채워 넣을까 고민하던 도중 청년 실업과 고령화 시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넓은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1층은 박람회 공간입니다. 다양한 카페를 찾아 김광석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박람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퇴직 후의 여가 생활이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층은 교육 및 체험 시설입니다. 지역사회에 재능 있는 예술인들에게 직접 음악을 배움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층의 셀프 웨딩 스튜디오는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웨딩 거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활성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웨딩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2층 옥외를 촬영 공간으로 만들어 건물 내에서 야외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조 26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건축학과 박주영, 안용민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작품은 순환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서 건물의 이름을 스페인어로 순환의 뜻을 가졌다 라고 해서 시클로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건물의 용도는 복합문화시설인데 이렇게 채택한 이유는 한 블록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상권이 매우 부진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다시 찾으려고 설계하였습니다. 시클로는 4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면적은 9,000제곱미터이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로 맞췄습니다. 저희는 모형과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3명의 조원이서 3회일체처럼 3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서 또 루미온과 마이라스젠 그리고 베스트 베이직이라는 여러 구도 설계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작업 과정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작품은 건물의 골조 횡력이 이제 풍화중, 지진화중에 정하기 위해서 구도 설계에 힘을 기울였고, 또 기후와 바람 그리고 태양의 입주 시간을 고려해서 저희 건물의 배치와 형태를 맞추는 데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건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외벽 유리는 노이 글래스를 이용하고 또 태양열 차단 및 실내 온기를 보호하고 외벽 마감재는 스타코플렉스 그리고 테라코를 사용해서 저가의 시공비와 그리고 적은 공기로 훌륭한 단열 성능과 건물의 고급짐이 나타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조 Irreplaceable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공공성을 갖추며 김광석 거리의 근처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상권과 주거의 역할이 강한 공간 사이 새로운 문화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김광석 거리 대지 주변에 문화 및 여가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지 조사를 한 결과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거리를 대구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소극장을 포함한 문화시설 용도의 건축물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2개의 소극장과 서점, 갤러리, 카페, 휴게공간,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 동선이 엮이는 공간의 특성을 생각하여 건축물의 앞, 뒤 모두 접근이 편리한 형태로 이어나갔습니다. 사용자의 행동과 동선에 알맞은 건물로 각 실을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소음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시스템은 건축물의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인 요약식 엘리베이터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갤러리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건물 에너지의 저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이 유리, 옥상 정원 등을 이용하여 더욱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합시설의 구성은 지하주차장과 1층에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서점, 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소극장, 갤러리, 그리고 외부 휴게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3층도 마찬가지로 소극장 갤러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갤러리에서 외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옥상 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카페와 서점 사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중앙은 보이드를 두어 건축물 개방감과 체감을 높여 건물을 내부의 자연 조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금강석 거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저희가 설계한 건축물까지 연결하여 풍성한 문화예술 경험을 높이고 금강석 거리 주변을 문화예술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 등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11조 사랑받을 용기 발표자 김대성입니다. 김강석 거리는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로 붐비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김강석 거리의 한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예술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리와 공생하는 것이 아닌 일원이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주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시설을 구비해 문화, 복지, 편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 문화 인프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지향하는 목적과 가장 유사한 명지 복합 문화시설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였고 사전 대지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해 기초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생활 공간을 충족하고 고 김강석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연결 다리를 통해 공연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는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는 이곳에서 관광객과 상업인 그리고 예술가들을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조 발표를 맡게 된 건축공학과 홍우근입니다. 이 건물의 목적은 문화센터이고 테마는 휴식입니다. 저희가 김강석 거리를 직접 다녀본 결과 김강석 거리 주변에는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카페, 식당 등 이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정작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많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저희가 외부 관광객과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센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김강석 거리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경대병원역 근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센터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인 건물과 두 번째는 전시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인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층에는 카페와 홀, 2층에는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홀에서는 주민들이 각종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2층 도서관에서는 간단한 공부와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전시실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는 주민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2층에는 김강석 거리 시청각 자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건물의 이름은 베단테 쿤스트 und 미디안입니다. 독일어로 예술과 미디어라는 뜻인데요. 저희 건물은 이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건물입니다. 김강석 거리를 새롭게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제 쇼핑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김강석 주변 거리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메스터디고 이제 태양의 이동 경로와 바람이 주는 영향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차량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제 이쪽을 보시면 저희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나뉘는데 1층에는 A동과 B동이 있고 2층에는 C동과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C동의 인면도와 평면도이고 이것은 A동과 B동의 인면도와 평면도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북쪽 단면도이고 이것은 동쪽의 단면도입니다. C동의 전시실이고 B동의 미팅룸이고 B동에 있는 체험관입니다. A동에 있는 카페 라운지이고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전시실 내부 모습이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C동과 이어져 있는 야외 테라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뒷부분이고 건물 주변에 벤치를 설치함으로써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물의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로2 유리와 이제 석고 플라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박강원, 시범근, 김종민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KBS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한 건물의 이름은 커넥팅 컬처럴 센터입니다. 공존과 조화라는 컨셉으로 2개의 장축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문화의 거리인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의 교류 및 연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세워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방천시장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쇠퇴한 이후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취지로 김광석 길이 생기며 주변 상권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방천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상승한 임대료로 인해 예술인들은 이곳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김광석 길과 방천시장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원래의 전통시장 살리기의 취지를 다시금 떠올리고자 공간을 계획하여 본 작품을 세웠습니다. 설계한 건물의 사이트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26-3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건물 면적은 1205제곱미터, 지역지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5층 건물이며 전방에 달구벌대로를 낀 위치로 교통의 편리성과 양옆의 방천시장 김광석 거리의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층별로 갤러리, 체험공간, 아카이브실 등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잘 녹여내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기존 김광석 거리의 관광객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외부로는 동가동 사이를 이어주는 하천을 만들어 신천가의 관계성을 주며 동시에 방문객이 아닌 주변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을 형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KBS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트라이사이클 발표를 맡게 된 김기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조가 발표할 트라이사이클은 시내에 위치한 힐링 공간입니다. 김광석 거리는 중구 대복동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상업적 용도의 건물들과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이 될 수 있는 녹지와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 건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보면 대지와 3가지의 길이 있으며 이것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건물은 3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녹색 건물은 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빨간색은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고 파란색 건물은 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동마다 다리를 연결시켜 건물마다 연결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단면을 보면 필로티 구조로 활용하여 1층에 여백을 두어 카페뿐만 아니라 야외 전시나 행사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트라이사이클은 3가지의 건물과 3가지 컨셉이 하나의 곁에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도심 속 휴게 공간으로도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전시관으로도 녹색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원으로도 사용 가능한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이곳 대봉동은 김광석 거리라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상권들이 발달된 동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곳에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가 없어 다양한 식물과 조경이 존재하는 식물원을 통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번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류와 화합의 장 메들리 설계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발표자 김장우, 이종국입니다.
저희 조는 대구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김광석 거리에서 어떤 건물이 있었으면 세대를 막론하고 아우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김광석 거리에 정착해 있는 주민, 상인, 예술가들과 관객들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건물을 기획해 보자는 것이 메들리의 취지였습니다. 메들리는 두 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왼쪽 A동 1층에는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해 음악적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고, A동 2층에는 기존 김광석 거리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작업을 같이 체험하고 김광석 거리의 특색을 벽화에 직접 그려볼 수 있는 벽화 체험존을 설치하여 예술가들과 교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른쪽 B동 1층에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 그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동 2층에는 체험, 공연 등을 즐긴 뒤 휴식과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기획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조 설계 프로젝트가 건축공학과 학우들의 졸업작품 전시회에 선조작으로 출품되어 감사하고 졸업하시는 학우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설런트 조 발표를 맡은 이승엽, 김성훈입니다. 30즈음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읊조려봤을 노래의 주인공인 김광석은 유명하지만 10대들이나 외국인들을 그를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탄생한 건물이 바로 이 한학사입니다. 한국 음악의 역사와 소금 공연장, K-팝의 전신이 되었던 70공업 음악을 모두 볼 수 있는 공간, K-팝 가수들이 기억하는 김광석과 그에게 받은 영향을 보여주는 공간 등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며 중점을 둔 부분은 2층의 필로티 부분으로서 김광석 거리를 바라보며 그가 음악으로 전하고자 한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싶어 했던 그의 소망을 공간 안에 녹여냈습니다. 좋은 음악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떤 이들의 기억 속에 남듯 한학사 또한 누군가에겐 오랫동안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한국 음악의 역사를 담은 공간인 한학사였습니다.